네, 오늘은 오리진을 사용을 해서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걸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에 출판된 Analysis of Acoustic Emission Signals During Bending Deformation of Magnesium Alloy Sheet에 출판된 피규어 중에서 17번 피규어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좌측에는 시간 x축, 가로축은 시간으로 동일하고요. 세로축이 이제 왼쪽에는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나오는 로드죠. 그래서 굽힘 실험에서 재료의 굽힘 하중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듀레이션, 어커스틱 에미션 시그널의 신호가 유지되는 시간, 듀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 각각이 하나의 시그널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 값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50초만 해도 수십 개의 시그널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평균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낸 게 무빙 에버리지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듀레이션 포인트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를 라인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이동과 거동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리진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진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업을 해놨을 때 파워포인트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쉽고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요 파일은 이제 오리진에서 그린 거를 바로 카피해서 쓴 파일인데, 바로 장점이 요거죠. 그래프 그린 페이지를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페이스트한 다음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오리진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그래프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폰트를 에리얼로 바꿨다. 요것도 에리얼로 바꾸고 요거를 꺼주게 되면은 수정한 대로 요게 그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도 동시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래프도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리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데이터의 관리, 유지 보수가 훨씬 쉽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워크북을 누르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데이터도 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뽑아놨고요. 요거를 오리진에서 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고요. 맨 처음에 할 거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자,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옮겨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TOH 시간에 대한 요게 듀레이션 데이터 컬럼에서 add new 컬럼을 4개를 추가한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 하고 얘는 set as x 여기도 데이터를 카피를 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그린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씩 그려보면은 자 요거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로드인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듀레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요거는 듀레이션의 무빙 에버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와 같이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x축 값이 될 거니까 set as x로 먼저 그려주고요. 요거를 먼저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자, 가로축은 time, sec가 될 거고요. 세로축은 로드, 뉴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30 여기는 보통
그 텍스트를 쓰고요. 바로 글씨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좋고, 이쪽 아래쪽에 들어가는 범례들은 32 정도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값은 24 정도. 네, 이렇게 써주시면은, 네, 글씨가 이거를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 봤을 때도 글씨가 작게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제 요거를 스케일을 0에서부터 0으로. 자, 근데 X축에 하중의 단위가 너무 많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인크리멘트를 500으로 이렇게 증가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는 끝났고요. 여기다가 네, 오른쪽에 무빙 에버리지 값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뉴 레이어에 네, X 링크는 X축은 링크 시키고 라이트 Y를 넣어줄 거죠. 그럼 요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레이어와 2번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1번 레이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여기 B값, 네, 여기 나와 있는 B값이 그래프가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레이어를 누르시면은 네,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2번 레이어에 요거하고 요거를 그려줄 거니까 요렇게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요렇게 그래프가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오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 네, 안 이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요거를 먼저 바꿔주죠. 듀레이션 마이크로세크니까 여기를 뮤, 이렇게 특수문자를 입력을 해서 해주고 여기도 32, 그 다음에 폰트도 여기 24. 네, 잘리는 게 있으니까 살짝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도 0부터 시작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 CD로 되어 있는 듀레이션 포인트 데이터들은 그대로 검은색 점으로 나와 있고요. EF 여기 데이터는 네, 이렇게 선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서 예쁘게 한번 꾸며 봅시다. 자, 요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 2번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오고요. 요거를 네, 요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요렇게 바꿔주면은 네, 훨씬 눈에 잘 띄게 됐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검은색 라인은 요거보다는 이제 눈에 잘 띄도록 두께도 살짝 두껍게 해주고 색상도 요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은 네, 요렇게 더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라인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두께가 좀 얇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2로 바꿔주시면은 네, 요렇게 네, 그래프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데이터 하나가 A 시그널의 듀레이션 데이터, 파란색은 무빙 에버리지, 그 다음에 검은색 선은 네, 여기서 네,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선으로 이렇게 잘 그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좀 더 가리고 싶다 그러면 드롭 라인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 빈도수를 조금 줄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만큼 신호가 많이 찍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이제 요거를 수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이게 뜹니다. 네, 1.1하고 2.1 요거를 해주시게 되면은 라벨 데이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1.1, 2.1, 2.2 요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얘는 듀레이션 시그널, 얘는 무빙 에버리지 오브 듀레이션, 요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프레임도 빼주고 여기서 글씨 폰트를 약 26 정도 요렇게
해주시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그래프를 파워포인트에다가 카피를 할 때 여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는 파워 워드에다가 넣을 때는 윈도우즈 메타 파일로 카피를 하신 뒤에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PDF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매우 깔끔하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